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이죠. 지명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라서 대통령으로서도 아마 심사숙고했을 것 같은데, 최근 그 조국 후보자, 이제 장관이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조사가 많던데, 최근 거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무려 5차례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가장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조사를 한 거죠. 청문회 이후에, 그리고 장제원 그 의원 아들의 음주 논란이라든지 검찰의 조국 부인에 대한 그 기소라든지 온갖 그 요인들이 다 반영된 결과인데요. 그 이 조사에 따르면은 반대가 51.8%, 찬성이 45%. 그러니까 6.8%였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표본수가 500명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입니다. 근데 이제 5일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때는 아시다시피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었을 때 바로 이튿날이거든요. 5일날 조사할 때는 오히려 벌어져 있었어요. 56.2% 반대, 찬성이 40.1%. 그러니까 무려 5차례의 조사에서 그 격차가 16.1%포인트로 가장 넓혀진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들었다. 잠깐 정리할게요. 8월 30일 날 조사는 반대가 54.3, 네. 찬성이 42.3, 맞습니다. 12%포인트 차이였는데, 네. 이게 기자 간담회, 9월 3일 날 기자 간담회 이후로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네. 반대하고 찬성이. 여기 5.4%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붙었어요. 좁혀졌다가 표창장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벌어집니다. 네. 또 그 과정에 3일 날에 검찰의 2차 압수수색하고 같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벌어지면서 6.1%포인트 차로 많이 벌어졌다가 청문회 이후 다시 좁혀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널뛰기네요. 그리고 첫 번째 조사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8월 28일 날 1차에 바로 8월 27일 날에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1차 조사 때는 반대가 54.5%, 제가 기억하기로는 찬성이 39.2%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국민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확산되는 것, 이 요인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인 영향은 조국 후보자하고 국민들의 대민 접촉이 언론을 통해서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라든지 청문회, 이 과정에서는 늘어났어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어떤 사안들에 따라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저간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이제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잘 없는 현상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유권자들, 국민들의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제 여론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상당 기간 지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한 2, 3일 정도는 있어야 이른바 이제 여론이 숙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IT 어떤 정보 습득 도구들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순간순간으로 이제 여론의 추이 변화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오늘 포탈의 검색어에도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지지, 또 문재인 탄핵 이런 이제 표현들도 상위 검색어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사안을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그것을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부와 동일시하는, 또 반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 흐름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 어떤 개인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 그런 흐름으로 이 사안을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진영 논리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방금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지금 보도만 해도 한 달 만에 뭐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당 지지율은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반사 이후로 야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의 정례였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지지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집계로 9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YTN 의뢰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응답자 수는 2,505명입니다. 역시 조사 방법은 유무선 이미고일기 전화면접 자동 혼용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0.1%포인트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29.2%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달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8%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8월 3주차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었던 첫 시기였는데 그때 30.2%로 오르면서 반사하기를 본 이후로는 8월 4주차 그리고 지난주 9월 1주차 같은 경우는 내리거나 아니면 횡보세를 두고 있거든요. 예. 이 원인은 뭐냐? 예. 기본적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내용적인 논란 자체가 정의와 공정 또 그리고 기득권과 특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추구를 하는가? 반기득권과 반특권인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정당 지지도 조사를 임할 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조국이 부도덕하다고 공격을 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깨끗하냐? 뭐 이런 네, 심리가 네. 기저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쪽에 그 조국 정국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미미하게만 하게나마 한일 갈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 예를 들자면 보험구성 신의 망언이라든지 여타의 또 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의 어떤 그 구설수라든지 막말로 예, 막말로라든지 그 대변인의 어떤 성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부분 막말로는 계속 있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겹쳤기 때문에 사실상 오르기는 힘든 그러니까 반사익을 보기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사안이 어쨌든 이제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의원들의 활약에 의해서 어떤 이제 뭐 사안들이 불거지거나 뭐 조국 후보자 관련한 사안들이 불거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언론에 의해서 상당 부분 문제 제기가 됐던 점. 그러니까 그 활약한 주체가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언론이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어쨌든 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겹쳐지면서 조국 후보자의 어떤 장관 임명 반대 의견이 여론이 일관되게 높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 야당이 수혜 효과는 또는 반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딱 첨언을 하면은 청문회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게시판이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그 지지자들이 준비 안 하고 뭐 했냐 예. 이렇게 할 거냐 예.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청문회를 했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지지자들이 보더라도. 보기에도, 예. 그러한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대통령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정수행 평가?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46.3%, 한 0.2%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도 떨어졌어요. 예. 50%대를 넘어섰는데 8월 4주차에 지난주에는 49.9%. 그러니까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부정적인 보도라든지 전체적인 여야 격돌하는 그런 어떤 전국을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 결과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지지도는 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효과를 못 봤잖아요. 순방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번 동남아 순방뿐만 아니라
요번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해외 순방 갔을 때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올랐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해외 순방 할 때 그 정부 때는 많이 올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보도량 해외 순방에 대한 보도량을 보면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아, 박근혜 정부 때는 맞습니다. 해외 순방 가면 보도량이 예. 엄청났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예. 이 정부에는 크게 아주 눈에 띄게 그 오른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왜 그럴까요? 그렇군요. 예. 대통령 지지율 어때요? 보시기에 이렇게 지금 보합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보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크게 큰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이제 임명하느냐 만약 이 논란 가지고 사실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악재들로 작용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의 하락, 예상보다는 큰 폭의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이제 특이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와중 이 상황을 좀 본다면은 여권에서 이런 이제 여권 지지층 또 현 정부의 지지층의 충성도와 결집도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일정 부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대개 이제 뭐 레임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예. 대개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권 내 의원 그룹에서 이견이 어떤 그룹화되어서 표출될 때 사실 그 레임덕이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번에 뭐 일부 의원들의 이견은 있었지만 여권이 전반적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정권이 일정 부분 어쨌든 부정적 효과는 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정권이 흔들리는 정도까지 이 사안을 가는 것으로 분석해야 될 것이냐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측면은 이제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현 정부의 지지층들이 견고하다는 점을 반사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잃은 것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 46%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후에 약간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50% 내외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40% 초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전반적인 여론의 우위를 가지고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던 것인데 비해서 이제는 중도층 등에게 이 정부 하나하나 사안들마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어떤 부담, 과제들 늘어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다는 점에서 뭐 득도 있겠지만 실도 그에 못지않게 좀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 정부 집권 초기에 모 방송에서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규모는 지지율로 따지면 한 4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 지지층은 30, 40대 여성 수도권에 있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까지 포함하면은 흔들리기 힘든 규모 자체가 4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리얼미터의 집권후 최저치가 44. 주간 집계 기준으로 44.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이 있은 후 한 2주 후에 그 최저치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체감으로 따지면은 지금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이 와중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것 같은데 1위 이낙연, 2위 한교안, 3위 이재명, 조국이 4위로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워낙 많은 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거 뭐 이제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권 지지층 중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그룹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유사성을 좀 지닌 인물들에 대한 이제 우호적 감정
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층들이 맨 처음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것은 김경수 이제 경남지사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드루킹 건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고 재판 중에 있게 되면서 이것이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옮겨간 것이 유시민 전 장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그런데 본인의 완강한 저 거부가 있게 나면서 새로운 친문 성향의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아마 조국 장관으로 이제 모아지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집중되는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선택지로도 추가가 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첫 입성을 높은 순위로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지 세력이 김경수 지사한테 갔다가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을 옮겼다가 마지막으로 조국한테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이제 있는 것이라고 일정 부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지지층은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사실 총리 쪽으로 몰려 있고요. 저는 요번 그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그 조국 그 장관이 대선 주자급으로 이미 올라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향후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사실상 조국 장관을 문재인 지지층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 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일부가 조국 후보자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권 내에서의 대선 구도 역시도 일부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시민 전 장관도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나오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극구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빠졌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 그렇고 절대 안 한다.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약에 본인이 유시민 전 장관 이사장처럼 빼달라라고 하면은 아마 여론조사 기관은 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 넣었지만 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리얼미터 역시 이제 요번 달 말에 조사를 하는데 오마이뉴스 의뢰인데 아마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요청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요청이 없고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동 형상이 분명 일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조사한 게 있는데 조국 후보자 검찰 수사 적절한 수사냐 조직적 저항이냐. 소개해 주죠. 요거는 조사 시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게 언제 조사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6일 날 조사됐습니다. 전국 19세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방법은 역시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도 혼영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인데요. 결과는 그 적절한 수사다라는 것이 52%가 나왔고요. 조직적인 저항이다.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조직적인 저항에다가 40%가 나왔습니다. 약 5대4로 많이 벌어져 있지 않지만 적절한 수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높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논란, 조국 후보자를 두는 논란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과 정의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인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수사가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위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는 어떤 긍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권력에도 심지어 현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지칭되는 장관 후보자를 친다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정의로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작동한 결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52대 40이 나왔는데 이게 9월 6일 날 조사한 거잖아요. 아마 지금 조사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9월 6일 날 자정쯤에 검찰이 조국 장관 아내를 기소했다는 뉴스가 떴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9월 7일 했으면은 이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적절한 수사 52%, 또 검찰의 조직적 저항 40% 이렇게 나와서 적절한 수사라는 것이 이제
절반을 약간 넘은 상황이잖아요. 대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고위직에 어떤 의혹이 있다, 또 범죄 의혹이 있다, 비리 의혹이 있다 하면은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항상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딴지를 걸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과거 조사에서 많이 확인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조사에서는 적절한 수사라는 것이 높긴 합니다만은 조직적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편의 응답이 40%가량 나온 것은 상당히 사실은 적지 않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는 여권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검찰이 어쨌든 과거와 같이 어떤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프레임 씌워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권 지지층에게는 상당 부분 소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서 일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그 뇌지로 나갔던 자녀들이 다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친지들도 모이고. 우리나라 분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밥상머리에 명절 때 정치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취업은 잘 되냐, 공부는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조국 장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아니면 뭐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도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조국 가장 장관 화제가 얘기를 될까요? 가장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임명이 됐고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거고 이제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해서 밥상에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진보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도층이 살짝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른바 양쪽의 집토끼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층이 어느 확 쏠리는 어떤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상당히 크긴 크지만 그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민심은 지금처럼 바뀌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명절에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그다음에 대선 국면에서는 이제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명절에 말수를 좀 줄이시면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세에 있는 국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또 조국 후보자의 이제 가정과 관련한 사안들은 있기 때문에 연배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난번과 다르게 좀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이제 상황이 이전과는 좀 다른 국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조국 장관을 고려를 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일 것 같은데 그 견고한 지지층이 어떻게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등을 이제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함께 아마 연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유한국당 등 이런 이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 반사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아직 탄핵 국면에서 있었던 그런 국민적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전선을 구축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이제 여론에 급속하게 어쨌든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도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인 측면에는 이것이 야당으로 반사 효과가 빠르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도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당과 어떤 국정에 대한 협력을 상당히 외면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이콧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계속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서 삐걱거림은 아마도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